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교시 사회복지 실천, 자, 2교시 1과목이죠.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2교시에서 전략 과목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요. 즉, 25문제에서 폐지겨도 20문제 이상은 맞아야 된다. 2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왜?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은 안 나오는 것을 공부를 안 하면 돼요. 사실 사회복지사 1급 공부하시면서 불합격되시는 분들의 이유는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역발상으로 보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삑살이에요. 이 말도 저 말 같고 이 말도 저 말 같고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미쳐버리니까 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답을 맞히는 게임이에요. 시험은 답을 맞히는 게임이다. 지식을 쌓아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답을 맞히는 게임이다. 근데 너무 지식이 포화되니까 이것도 저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맞히는 게임이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생태도, 생태도. 많이 나오죠. 생태도. 동태도 아니고 명태도 아니고 생태도입니다. 생태도. 생태도는 생태도. 살아있네. 뭔가 역동적이죠. 인간과 환경 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생태도라고 한다. 역동적인 흐름, 체계죠. 흐름, 체계, 교환, 변화 다 역동적이죠. 그래서 정답.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 전생에 생애 동안에 발전되는 거, 이건 생활력 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력 도표다. 도표는 생활력의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만 나오면 이거는 생활력 도표다. 생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주인공이고, 이건 조연들이에요. 조연. 흐름, 체계, 교환, 변화. 조연들 너무 외울 거 없어요. 노트에 쓰고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공부 이렇게 하는 분 의외로 많아요. 생태도 1, 가족 구성원의 자연 체계에 대한 흐름 2, 이런 거 외우니까 헛발질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은 생활력 도표다. 끝.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써놨지만 생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독서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슬슬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명태도 아니고 동태도 아니고 생태도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 1급은 객관식 시험만 붙으면 돼요. 실기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다음 중 생태도에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5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걸 외워야겠죠. 근데 이런 거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거 너무 많이 공부하면 동태는 걸립니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충 읽어보시고. 자선조직협회, COS라고 하죠. 자선조직협회랑 관계에 있는 쌍이 있어요. 쌍. 우리가 많이 들으면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과 이해하고 둘이 쌍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항상 비교, 쌍을 만들거든요. 출제자도 뭔가 비교를 해야 문제를 출제자의 목적은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아리까리한 걸 분명하게 맞춰서 답을 찍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답만 맞추면 돼요. 알든 모르든 답. 빈민지원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하였다. 그렇죠. 자선조직협회 COS는 영국의 귀부인들이 이렇게 자선조직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쭉 하는 건데, 누구는 밥을 한 그릇 받고 누구는 밥을 못 먹고 이런 것들을 차별을 방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였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였다라고 요것만 포인트 잡으면 돼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기서는. 자선조직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였다. 끝. 그럼 나머지 이건 뭐요? 이건 나머지 인보가 넣는 게 있죠. 비관이니까. 그래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를 보았다.
연구 및 조사를 통해서 사회제도를 개혁하였다. 빈민족 주민들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생활했다. 집단 및 지역사회 복지에 태동 영향을 이런 건 다 인보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아하 인보관 운동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참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말장난 하려고 다 만드는 거예요. 3R이라고 하죠. 그래서 3R 레지던스 주거죠. 주거 함께 생활하였다. 주거 레지던스. 아 레지던스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인천 송도에 레지던스 아파트 분양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막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투자하면 돈 번다고. 그래서 그래? 뭐 자격 조건도 없고 일단 송도 핫한 지역 아니에요. 여기 한번 넣어봐.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넣었더니 요즘은 진짜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와요. 131대 1. 131대 1로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인천 송도의 레지던스에. 그래서 야 당첨이 되는데 우주의 기운이 아직까지는 왔는데 여기를 뭐 이걸 하려면 뭐 10%를 계약금을 넣어야 나가더라고요.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넣었어요. 그냥 날렸죠. 지금 피가 2억 올랐다 하더라고요. 개피 받습니다. 뭐 어쨌든 내 것이 아니니까 뭐 돈은 뭐 때가 되면 또 벌겠죠. 하여튼 레지던스 생각이 나네요. 레지던스 또 리서치 조사 나오죠. 그래서 뭐 어쩌고 조사하고 여기 연구 및 조사 리서치 연구 조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해서 함께 생활하고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 산업화의 결과 개혁 사회제도 개혁 그래서 사회제도 개혁 뭐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인문관 운동의 특징이다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한 건 자선조직협회 COS의 특징이고 또 주거, 연구, 조사, 사회개혁 이건 인문관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한국조사복지인류 강의 이런 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즉 시험 합격은 결과예요. 결과. 합격하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10년을 공부해도 불합격 때문에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즉 노력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시험은 요령과 정비례합니다. 요령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테크닉. 두 글자로 스킬. 공부의 답을 맞춘 스킬이에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 이 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들어가 있든지 의미가 들어가 있든지 이걸 파악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인간평등 어쩌고해서 사회 나왔네. 완고. 사회 나왔네. 투고. 여기 사회 나왔네. 쓰리고 끝. 완고, 투고, 쓰리고 끝. 끝났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다 외운 사람 진짜 미치겠죠. 기본 윤리, 뭐 동료에는 이런 거 다 기본 윤리 1시간 공부하고 동료에 대한 기준 1시간 공부하고 이거 뭐하러 공부해 그냥 사회 완고 트리고 쓰리고 끝.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과 쌍으로 이르는 건 뭐예요? 이용실, 이용원, 이발소, 이용시설, 이발소 이러면 됩니다. 이발소, 미장원, 이용시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이해. 이용시설과 쌍으로 이루는 건 생활시설이에요.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쌍으로. 1차 현장은 사회복지와 직접 관계 있는 거. 쌍으로 이루는 것. 2차 현장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의료와 관계 있는 거. 의료, 병원, 치료 이런 거 관계는 2차예요. 이런 개념만 알면 쉬워요. 1차는 직접적인 현장이고 2차는 의료, 병원과 관계 있는 거구나. 이용시설은 이용하는 거고 이용시설과 반대는 생활시설이구나. 해당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1차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쉽게 말하면 그냥 지역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아동들이 학교 끝나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하면 뭔가 거창하죠. 그냥 공부방. 공부방에서 생활해요, 이용해요. 이용하죠. 공부하다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시에다. 뭐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관. 복지관은 뭐 여기서 1차 현장이겠죠. 또 보건소.
복원수는 뭐예요? 이거는 치료하는 거니까 2차 현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 또는 요양시설 치료하는 거, 정신건강 이런 병원 의료와 관계되는 건 다 2차다. 보시면 학교 갔다 집에 가죠. 그래서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이다. 뭐 이렇게 이걸 하나 얘는 뭐고 이런 미쳐버려요. 그냥 이렇게 큰 틀. 1차 현장은 직접적인 거, 2차 현장은 치료와 관계 있는 거, 이용시설은 이용하는 거, 사는 거는 생활시설라고 큰 틀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보려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2차 이렇게 뭐 학교, 보건소 이런 것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펜브로는 뭐 엄청 나오죠. 서비스 문제죠. 그래서 옳은 것은 먼저 체크하고요. 개인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 개인의 환경 뭐 어디겠어요? 집이 있고 학교가 있고 뭐 이런 개인의 직접적인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한다. 그렇죠.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거. 이건 뭐예요?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뭐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이 직접 관계는 없지만 부모의 직업, 직장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부모의 직장 이런 것들은 뭐 외부 체계다라고 보고요. 내부 체계는 없습니다. 이념, 제도 이런 것들 뭐예요? 이념이나 제도 이건 거시체계다. 큰 틀만 잡으면 됩니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의 상호관계, 둘 이상이니까 둘이 중간에 두 개가 있으겠죠. 둘 이상이니까 이거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둘 이상에 낀다. 중간 체계. 이렇게 둘 이상 껴야지 중간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 잡으시면요. 그래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뭐 이런 또는 뭐 학교, 가정, 미시체계다. 또 연결 상호관계 중간 체계다 라고 보시고요. 직장과의 사회적 관계망 외부 체계, 또 이념, 뭐 양육관 이런 청소년관 이런 거요. 관념의 거대 체계. 시간 체계 있는데 시간 체계는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시험 문제 역사적이다. 역사라는 말이 나오면 시간 체계다. 포인트만 이거 다 외우는 사람 개투레예요. 포인트만 잘 잡아야 돼요. 포인트만.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딜레마는 뭐예요? 충돌이죠. 고민, 충돌되는 상황. 정답 다네요. 실정 결과가 모호하니까 충돌되겠죠. 사회복지사와의 클라이언트 힘이 불균형되니까 충돌되겠죠.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질성, 그렇죠. 여러 가지 체계니까 충돌되겠죠.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의 상충, 이 상충 자체가 딜레마, 충돌되는 거죠. 다 충돌된다. 7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런 건 그냥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무의 상충은 뭐고, 가치, 의무가 충돌되는 거, 가치가 충돌되는 거, 힘 균형이 안 맞는 거, 이런 거 그냥 너무 지식으로 외우지 말고요. 소설책 보는 것처럼 그냥 상식 키우는 것처럼 소설책 보듯이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오히려 완벽주의자들이 공부하기 힘듭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 전문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예요. 우회 방문자들의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우회 방문자들의 지도 감독 체계를 마련하였다. 뭐 이런 것 쭉 나오는데 우회, 형제간의 우회가 아니라 우회는 파괴 또는 뭐 자비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회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시작을 하겠다. 이런 계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출발했고요. 전통적 방법 한계도를 위해서 통합적 방법은 이 전문적으로 출발한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 방법을 한계로 인해서 통합적 방법이 등장했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출발한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 딱 외우면 됩니다.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8번 갑니다. 돌고프, 로렌버그, 해링턴.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건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즉 우리 사전모 강의 특징은요. 사람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새
빛처럼 자유로워라. 이렇게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지 못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돌고프, 로렌버거, 해링턴, 영어 이런 거 알파벳 외우고 진짜 개투레예요. LOWEN에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돌고프, 로렌버거, 해링턴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순서 이런 거 외우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사람 이름 외우지 마세요. 지가 써 있어요. 이것만 돌고프, 로렌버거, 해링턴 이 이름만 안 외워도요. 3개월은 단축돼요. 3개월은.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특히 불합격 많이 됩니다. 왜 쓸데없는 거 외우거든요. 지가 다 써 있는 걸 왜 외워요? 그래서 순서 쭉 보는데 이제 완벽히 제가 뭐 참고로 써놨지만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4단계는 뭐고 5단계는 뭐고 6단계는 뭐고 이거 외우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외우면 뭐예요? 그 다음날 다 까먹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보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냥 훑어보라고요. 돌고프면 뭐고 돌고래면 어때요? 해링턴이건 뭐야? 해방턴이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로렌버거 뭐 비탄버거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옳은 순서는 뭐냐? 그냥 참고하고요. 니은 해당 문제 관련된 사람과 제도를 일단 확인하고 첫 번째 뭔가 문제점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니을 그 다음에 효율 평가한 다음에 잘 평가가 됐으면 이제 선택해야겠구나. 그래서 선택이 마지막이고 첫 끝발 문제를 확인하는 게 첫 끝발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게 마지막 끝발이구나. 이렇게만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전모의 특징이죠. 이거 여기서 우리 사전모에서만 이렇게 강의해요. 다른 데 보세요. 이거 다 외우세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 이거 다 외운 강의 이거 30분 이거 다 설명하느라고 이것도 외우느라고 또 3개월 이거 미친 거야 미친 거.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접수단계는 뭐예요? 사전단계예요. 옳지 않은 것은 가족 간 상환의 유형을 조정한다. 조정하는 건요. 접수 단계부터 시작부터 조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하는 건 뭐예요? 접수 단계가 아니라 개입 조정하는 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유형 끝에 조정한다. 조정하는 건 개입을 해야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입 단계다. 접수 단계는 처음 사전 단계, 접수 사전 단계 아니라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전 과정의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자료 수집이에요. 그래서 다 옳으네요. 가출 청소년 가족관계 파악을 위해서 부모와의 면담 실시 당연하다. 진로 고민 중인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적정검사 실시한다. 당연하다. 이웃과 아동학대 신고 사실인지 여부를 통해서 가정방문 신다. 당연하다.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된다. 11번 갑니다. 다음은 사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사정은 조사의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이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할 가장 먼저 할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렇죠. 이후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에 접수된 클라이언트는 성장기 학대 경험과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가정 및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배우자와의 이혼 위기에 있고 근로자 능력은 없으며 근로자 의지가 거의 없어서 실직한 상태이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거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하기 2단계 나오는데 여기서 우선순위 정하기죠. 이것도 쭉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저 같으면 이거 안 읽어봐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이럴 때 가장 먼저 우선하는 거 우선순위 끝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12번 갑니다.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종결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는 거. 종결을 어떻게 할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수립하는 건 언제 해야 돼요? 계획할 때. 계획 단계죠. 그래서 종결 막판에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획 단계다. 목표 수립은 계획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갑니다.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과업으로 옳은 거 기억 디귿이네요. 계획 단계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입 단계. 계획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입을 해야 서비스를 제공하죠. 계획 수정 필요 시 재사정 실시한다. 이것도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라고 보고요. 서비스 제공 및 우선순위. 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종결 목표 수립을 하는 거. 이런 걸 다 어디 계획하는 거, 계획.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건 계획 단계죠. 또 과정 및 총괄 평가 나왔네요. 평가 및 종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사례 관리예요. 사례 관리는 오랫동안 관리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해야죠. 어세스먼트 조사. 그래서 사정이 먼저다. 사정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걸로 계획한다.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정, 계획, 연계, 조정 이거다. 그래서 얘만 보면 됩니다. 뭐 볼 거 없습니다. 15번 갑니다. 다음에 사례 관리자가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역할이 아닌 것은 그래서 중재자. 중재자는 중재하면 뭐가 나와야 돼? 싸움, 갈등 이런 거 나오는 게 중재자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 보게 되면 사례 관리자는 알코올 가정 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면담에 알코올 치료와 건강의 동기를 부여했다. 상담한 거죠. 지역사회 이용 방법 정보 제공했네요. 또한 클라이언트는 배우자의 다른 알코올 중독의 배우자 사람의 집단을 구성하고 뭐 이런 거 구성해서 뭐 알코올 중독 영향에 대한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교육했죠. 상담소에 가족 폭력 상담소에 연계 이렇게 보냈다. 중개했죠. 중재는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갑니다. 사회 관리 실천 과정 중 개입 단계를 다른 말로 실행 단계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말시 조정화했다. 그래서 갈등이 나오면 개입을 해야죠. 갈등이 나오면 개입을 해야 해결하죠. 그래서 갈등 말시 조정화했다. 개입 실행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기초 명확한 수립하였다. 뭐 여부 판별하였다. 이런 거 쭉 나오는데 해설을 보면 되겠지만 계획이고 2번, 3번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별하였다. 이거 뭐 미리 사전에 하는 거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17번 갑니다. 핀건스와 미난의 사체계 모델. 얘하고 쌍을 이루는 거는 콤튼과 갈러웨이의 6체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너무 이름 몰라 비스무리하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핀컨스 뭐 핀셋이건 뭐 미나 이거 많아가지고 뭐 그냥 이 사람 이런 이름으로 자유로워야 돼. 이거가 그냥 사체계구나. 근데 얘랑 같이 쌍으로 나오는 게 콤팅과 그냥 콤을 틀었던 뭐 갈라웨어 콤갈 육체계구나.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요. 핀컨스와 미나안의 사체계 모델은 행동체계, 또 클라이언트 체계, 또 표적 체계, 또 여기서 보면 변화 매개 체계, 요 네 가지입니다. 이게 사체계예요. 그래서 뭐 행동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이것도 이론 공부하려면 학부처럼 공부하려면 미쳐버려요. 포인트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 목표가 있어, 목표를 정해줘, 표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표적 체계다. 이렇게 전문가 육성 교육 체계, 전문가 육성 또는 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의뢰응답 체계 뭐 전문 이런 것들이 콤팅과 갈라이어가 맞는 6체계 모델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행동 그렇죠.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거 행동을 해야죠. 상호작용 행동체계. 이웃과 가족 사람 나왔죠. 변화매개. 이웃과 가족을 행동해야죠. 그래서 행동체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 잡으시면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행동체계이다. 오케이. 이게 맞는 것이다. 이게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콤튼과 갈라웨이의 6체계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럼 이 문제로 응용한 겁니다. 그러면 콤튼과 갈라웨이의 6체계 모델은 이렇게 뭐 행동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변화 매개 체계, 사체계로 이루어졌다. 사체계는 웃기지 마라. 핀건스와 미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1타 2피 두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런 거에 세세하게 다 따지지 말고 사체계, 육체계 다 외우면 너무 미쳐버려요. 할 게 너무 많으면 미쳐버려요. 포인트. 그래서 상호작용은 행동체계다. 사체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고요. 전문체계, 응답체계는 응답하라, 콤톤과 갈라웨의 육체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임파워먼트는 으쌰 역동성한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옳지 않은 걸.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부적응을 개입하는 거죠. 문제와 부적응하면 김새버려요. 그래서 강점을 지향하고 해결 중심. 우리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어. 으쌰. 사전 임파워먼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부적응 개입 초점을 웃기지 마라.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19번 갑니다. 사회복지시의 통합적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통합이죠. 그래서 다양한 통합이니까 다양한 걸 통합해야죠. 그래서 통합적 방법 다양한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0번 갑니다. 클리언트의 개별화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은 질환에 대한 진단 이런 건 의사가 해야죠. 딱 봐도 아니죠. 그래서 또 거꾸로 언어적 표현에 대한 경청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진단은 아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보충 설명할 때는 같이 따라가고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21번 갑니다. 또 여기서 또 뒷바꿔 들어가서 얘는 뭐고 막 미쳐버려요 공부가. 21번 갑니다. 이런 분들 성격 고쳐야 돼요. 뒷바꿔 치는 사람들. 사회복지 실전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전문적 관계예요.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 달성은 전문가가 하면 뭐하러 상담해요.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냥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내담자가 함께 원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그래서 전문가가 설정하는 거 아니다. 끝. 또 이거 대박고 치지 마세요. 볼 거 없습니다. 22번 갑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역량. 옳은 건 기억력의 티켓이다. 옳은 건 읽어보면 다 옳아요. 클라이언트에게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여 이를 관철. 너 이거 해. 나는 너 관철시킬 거야. 관철 이르면 클라이언트 도망갑니다. 그래서 관철시키는 건 아니다. 리을 빼면 기억력은 티켓이다. 23번 갑니다. 면접에 관한 면접. 사회복지사의 면접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인격 수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목적 지향적이죠. 그래서 목적보다는 과정적이다. 웃기지 마라.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이다. 사회복지사의 면접은 목적 지향적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3번 갑니다. 개방형 질문,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yes, no를 요구하지 않는 거. 마음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개방형 질문이죠. 선생님은 어제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yes, no를 이거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폐쇄형 질문이다. 끝. 25번 갑니다. 나머지는 개방형이겠죠. 나머지 볼 것도 없겠죠. 25번 갑니다. 면접을 위해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에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을 가려는 분명해져요. 복잡한 내용을 분명해지는 걸 뭐래요? 명료화시는 간단 명료화. 그래서 명료화. 그래서 제 해설도 가급적 간단 명료화 시켜주려고 여러분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단 명료해야 이해가 되지. 절절 몇 시간 동안 강의하면 그 말 갖고 인지 터져버립니다. 그냥 분명히 해준다. 간단 명료화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공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끝났고, 자, 1과목은 2과목 사회복지 실천 기술력, 이것도 아주 전략 과목 쉽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이제 근무하시면서 내가 뭘 실천해야 되나? 뭘 실천해야 돼요? 좋은 걸 실천해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걸 실천하고 나쁜 거는 실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아요. 인문학. 너무 학문을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나 누가 이론들이 그냥 이건 저거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렇지 시험 공부하기가 참 너무 힘들게
알고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깊이 가지 말고요. 인문학 상식이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죠. 그럼 뭐예요? 통합적 지원 방법도 논의하고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세미나도 참석해야 되고 직장 동료한테 자문도 구해야 되고 또 이용자에 대한 인식도 확인해야 되고 다 옳겠죠. 다 답이죠.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례회의는 뭐고 가족 치료 모델은 뭐고 윤리적 가치 갈등은 뭐고 이런 거 이제 엄한 거에 헛발질하니까 어렵게 보이거든요. 아 그냥 다 기술 습득을 해야겠죠. 좋은 거는 이게 다 좋잖아요. 나쁜 거 뭐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한다 이런 거는 나쁜 거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인문학 문제죠. 오히려 쉽습니다. 27번 갑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야구를 말하면 중간 게트 요원이죠. 중간 단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중간에 뭐야? 중간. 기억니은 디귿이네요. 이렇게 성원 간의 내적 변화를 위해서 개별 상담을 한다. 상담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야겠죠. 집단의 목적을 상기시킨다. 뭐 해야겠죠. 중간에. 상호작용 빈도를 평가한다. 중간에 평가도 해야겠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의존이 됐다는 것은 이제 많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모임 주기를 조절한다. 이제 모임 주고 3번 모였고 한 번만 모여갔다. 이건 언제 해야 돼요? 막판에 해야죠. 중간에 모임 주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임 주기를 조절한다. 이거는 막판에 한다. 막판. 아주 이런 용어들이 아주 좋아요. 이 막판에 한다. 너무 고급진 용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 갖고. 인지 뭐래요? 인지. 대가리 얼마나 좋아요. 이거 종결 단계 막판이 뭐예요? 종결 단계다. 그러니까 모임 주기를 조절하는 건 막판에 하는 거다. 종결 단계 중간 단계가 아니다. 리을 빼면 답이다. 쉽습니다. 28번 갑니다. 집단 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사정 도구, 조사 도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시오그램 성원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관계, 사회 관계도예요. 사회 관계도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하위 집단 유무를 소시오 그램하니까 그림이 떠오르죠. 이렇게 그림 이렇게 이렇게 관계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것들 사회 관계도 소시오 그램이라고 한다. 상호 관계, 상호 작용 관계 이것도 소시오 그램이고요. 소시오 메트리가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소시오 메트리는 서로 선호도, 친밀도, 선호도 누가 얼마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점수화시킨 거. 선호도를 점수화시킨 거를 소시오메트리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집단 성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 정도, 얼마큼 잘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의의 차별적도 또는 의미 차별적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목적 달성 척도. 목적 달성 척도는 목적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 성원의 협력 지지 정도가 목적 달성. 이거는 협력 관계, 지지 정도 이걸 알아보는 건 응집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 달성 척도가 아니다. 협력 지정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원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사회 관계도 소시오그램, 또 선호도를 점수화시킨 거 소시오메트리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측정 점수화시키는 거 소시오메트리, 구성원들의 서로 관계를 선으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 거 소시오그램, 의미 차별, 의미 분화적 등은 이런 내용들 인식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갑니다. 집단 성원 간의 주도성이 높은 거, 주도성은 끈적끈적한 관계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자조 집단. 자조 집단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조 집단 가장 대표적인 AA 모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우리 술을 끊자.
그래서 뭐 개병동에 있는 A 씨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럼 어머 너무 잘했어요. 박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차주 집단에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서로 집단 응집력이 높죠. 차주 집단. 그다음에 이제 성장. 그다음에 점점 갈수록 이제 지시가 많죠. 그다음에 교육 집단. 저도 강의하다가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치료. 치과 같은 거, 이빨 빼, 누워, 뭐 이런 거 이렇게 간다. 그래서 차주 집단이 제일 크다. 그리고 치료 집단이 제일 지도성이 약하다. 이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도성은 스스로 여기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3번 갑니다. 사회기술 훈련에 관련된 기본. 여러분들이 사회기술 훈련을 좀 배우고 싶어요. 코칭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과제 제출도 배우고 싶고 모델링도 따라서 착용 하겠죠. 인문학 문제지 다다. 31번 갑니다. 토스랜드와 리바스. 이거 이름 외우지 말라겠죠. 그냥 이런 것들이 얘들이 있구나 그냥. 뭐, 에버랜드 토마토랜드인지 뭐 리바운드인지 그냥 몰라도 돼.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이런 것들이 얘가 이거 절대 이거 외우는 사람 진짜 개투레예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스펠링 외우는 사람은 진짜 개투레예요. 영어학원도 아니고. 우리 시험 문제가 토스랜드와 리바이스의 스펠링을 쓰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오거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 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미쳐버려요. 뭐가 분류했대요. 성장 집단에 관해서. 오늘 성장 집단은 뭐예요? 성장하는 거니까. 탑 체크하고. 공동과업에 과업 나왔네. 과업 나왔으니까 뭐예요? 과업 집단 했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을 하면 너무 쉽죠. 과업 나오면 과업 집단. 나머지는 성장 집단이겠죠. 촉진자로 전문가 역할을 한다. 성장하겠죠. 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도구. 성장하겠죠. 뭐 그냥 대진은 안 봐도 됩니다. 32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단위를 또 이거 보면 또 우와 뭐 겁나 무서워. 이거 뭘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 이거네요. 이거 뭐야? 단일 설계에서 B가 뭐예요? B 여기서 문제. A 프로그램을 실시를 안 한 거. 프로그램 전을 A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건 A, B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B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거죠. 이게 끝이에요. 강의 끝. B는 프로그램 실시했다. 그러니까 안 했고 했고. 이거 실시했고 안 했고 또 했다. 안 했고 했고 안 했다. 안 했고 했고 안 했고 했다. 똑같은 거. 안 했고 했고 안 했고 했는데 다른 걸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안 한 거죠. 그러면 노인복지 사회복지사가 어른들에 쭉 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뭐 어쩌고 나오는데 이직원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죠. 이게 B죠. 일주일 후에 같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직원의 명상 프로그램을 했대. 명상은 정서하고 또 프로그램 틀리죠. 이건 뭐예요? 다른 거죠. C죠. 그러니까 A, B, A, C다. 그래서 정답 5번이다. 간단하죠? 33번 갑니다. 3, 문제죠.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로 적절해야 하는 것은 모든 질문을 사전에 확정해야 된다. 사전에 확정한 게 있어요. 초기 면접에서는 질문을 그냥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보면 이런 문제 가끔 있어요. 모든 질문을 확정해 놓아야 된다. 항상 그렇다. 이런 거. 반드시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틀린 문항입니다. 반드시 확정해 놓는다. 확정하면 안 된다. 유연성이 있어야죠. 34번 갑니다.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 목적 영화를 보게 되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제목이 뭐더라?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이 진짜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갖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됐어요. 정치가 의사가 됐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환자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의사가 딱 첫 마디가요. 너는 뭘로 맞아봤어?
난 삽으로 맞아봤어.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딱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영화가 뭔데? 하여튼 이 영화를 아는 분들은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요즘은요. 나이가 먹어서 제목이 안 떠올라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삽으로 맞아봤어. 너는 뭘로 맞아봤어? 나는 망치로 맞아봤거든. 아팠겠다. 삽이 더 아파.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을 털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차기 노출이에요. 왜예요?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게 해서 너도 그랬구나. 나도 이랬어. 이런 것들. 35번 갑니다. 1인 가구의 가족 사정. 1인 가구의 가족 사정. 가족을 사정은 뭐야? 가족 관계를 조사하는 거예요. 1인 가구. 제 조카도 대학교 나와서 취업한 다음에 이제 원룸 어디 나가 살더라고요. 이게 1인 가구예요. 뭘 알아봐야 돼요? 원가족 생활 주기도 알아봐야 되고 원가족 스트레스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구조 하여튼 뭘 알아봐야 다 알아봐야겠죠. 다 알아본다. 다 알아본다. 끝. 3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영미 씨의 전 남편은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딸의 휴대폰 번호도 못 바꾸게 하였다. 영미 씨는 아버지의 언어폭력을 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딸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해서 사전평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 과정을 쪼갰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건 뭐예요? 옹호한 거죠. 그래서 지원하였다, 옹호하였다. 지원, 옹호, 찌찌뽕라고 보시면 됩니다. 37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계획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은옥 씨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고요. 28세 아들은 고교 졸업 후 게임하면 몰두하고 있다. 게임 중독이네요. 쓰레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는 넘쳐나고 완전 게임 중독이네요. 근데 은옥 씨는 과거 자신의 잘못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거부하며 특히 아들에 대해서 적부를 받고 있다. 동반 중독이네요. 은옥 씨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동반 중독 상태예요.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가족과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계획. 어떻게 가족과 합류할 수 있는 방법? 이거 합류를 해야 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합류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이게 또 뭐 인문학 문제죠. 쉽습니다.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38번 갑니다. 가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을 특성. 이것도 인문학이죠. 가족 사회 변화에 민감한 체계이다. 현대 가족은 점차 정서적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가족의 현재 모습은 세대 간 전종된 통합과 조정의 결과물이다. 기능적 가족은 그렇구나. 모두 옳다. 끝. 39번 갑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이웃의 신고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르신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하였다. 거부했어요. 방어적이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은요. 초이성형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현재 문제점을 내가 알아서 할게. 초이성형. 그래서 비난형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 나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중요한 내용이 없고요.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회유형이 잘 나옵니다.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타인의 비유나 의견을 맞추려는 거. 이거는 회유형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갑니다. 가계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계도예요. 거의 다 옳은 거예요. 가계도 분석. 뭐 틀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가계도. 가계도는 뭐예요? 가계의 세대에 대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가족 구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다. 가족 균형의 불균형과 그에 기한 요인 분석이다. 뭐 다 해당되겠죠. 역할 분석이다. 가계도니까. 여기서 안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 적는 거예요. 가계도는 생태도다. 이런 건 생태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건 넣어봤자 뭐 의미가 없으니까 상식이죠. 가볍게 터치하면 됩니다. 41번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 당사자는 치료에 거부적이다. 우선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가족들을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나 자녀 모임에 AA 모임이죠. 참석하다. 그러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이때 사회복지사 개입 시 고려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건 뭐라 그래요? 함께해야 피도 잘 순환돼야 건강해졌죠. 혈액순환.
피가 잘 통한다. 사자성어로 뭐예요? 혈액순환. 그렇죠. 가족관계도 잘 통하는 게 뭐예요? 혈액순환. 순환이 잘 돼야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들이 잘 순환돼야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그래서 순환적 인간성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또 가족들이 잘 순환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순환적 인간성 끝 갑니다. 42번 갑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발달적 성찰 쭉 나오지만 지지하기는 뭐예요? 지지지지 이런 노래도 있죠. 지지하기는 뭐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지지 지지한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또는 지금 사건을 고찰한다. 고찰. 이건 뭐예요? 고찰. 반성적 고찰이죠. 그래서 이건 반성적 고찰에 대한 내용이고 지지하기는 그냥 클라이언트 내담자를 지지하는 거다. 응원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갑니다.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자원을 활용한다. 자원을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모델. 으쌰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그래서 역량 강화죠. 자원 활용, 역량 강화, 재치봉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갑니다.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지적 오류. 인지 뭐예요? 대가리. 왜곡. 대가리가 잘못됐고 오류. 대가리가 삑살이 났다. 대가리가 이상한 거예요. 옳은 것은 선택적 사고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특정 자료들을 걸러내거나 무시한다. 선택한 거니까 이게 맞다라고 보시고요. 과잉 일반화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로 보는 것은 과잉 일반화.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해서 지 스스로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 개인화. 자기랑 아무 관계 없는데 자기가 뭐 관련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과장 축소 또 과장하기 축소하기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또 축소하거나 뭐 이런 거 내용 다 아실 겁니다. 45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은 뭐요? 해결하는 거죠. 옳은 것은 다양한 질문들의 기법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한다. 그렇죠. 왜 대화해요? 해결하려고. 너무 쉽죠. 46번 갑니다.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결혼, 자녀의 출산, 중년기, 직업 변화, 은퇴 등 개인 생애 중에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가 있냐면 결혼도 하다가 또 결혼해서 또 출산도 하고 또 중년의 직업도 있고 또 은퇴하고 전생에 이 개인의 발달 단계죠. 그래서 발달이다. 47번 갑니다. 문제 중심 기록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문제.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계획을 제외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제외하면 어떻게 해결해? 제외하면 안 된다. 포함하여. 단순하죠. 이거 국어 시험 문제 국어. 이런 것들은 그냥 문항 읽어보고 사실 초등학교 1학년도 읽어보면 제외 안 되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 그냥 서비스 문제입니다. 48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적용한 실천 모델은 성폭력 피해 대학생인 A씨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 A씨는 절망하며 극단적 선택을 자살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지체제를 구성하였다. 위험 요소, 위기 요소에 개입했죠.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이다. 49번 갑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유현상,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알아보고 해소하는 거. 훈수,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는 거.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려면 뭐예요? 때로는 직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연사, 훈습, 직면의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에 초점이다. 웃기지 마라. 통찰이 우선이다.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 의지를 강조한 미래가 아니다. 과거를 중요시했다. 사회 구성적 관점이 사회 구성 아니다. 기능주의 학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갑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집단 규칙은 사회복지사가 제공한다. 하는데 이것도 뭐 잘못 판단하면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이에요. 실천 내용 올 때 보통 집단이 있으면
집단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으쌰으쌰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집단원들이 구성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면 강압적이 된다. 그래서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집단원들이 집단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 마치고요. 이 과목 특히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십시오. 25문제 중에서는 5문제는 날려보내자. 새처럼 날아가라. 5문제는 찍자. 20문제만 맞히자라고 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51번 갑니다.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죠. 지역사회복지론 아주 어렵습니다. 3교시에서 3교시 세 번째 과목이죠. 제일 어렵습니다. 보통 세 번째 과목이라고도 하고 뭐 세 번째 3영역이라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학부에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첫째 이렇게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연도가 많지 나와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뭐 역사, 국사 좀 싫지 않습니까? 왜 싫었어요? 스토리는 재미있는데 연도 때문에 어려워요. 뭐 1982년도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1982년도 이목군란, 1984년도 뭐 갑신정변, 갑오경장, 뭐 갑신정변 뭐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이름이 나오면 당연히 이론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들이 뭔가 이론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론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 갖고 이 새끼는 이렇게 붙이고 저 새끼는 저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 새끼 외우면 저 새끼 나오고 저 새끼 외우면 이 새끼 나오고 아주 미쳐버리죠. 연도 아주 그냥 이것도 아주 쌍팔년 연도까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붙어야겠죠.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 여기는 학부가 아니에요. 학점을 따고 뭐 또 석박사를 따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합격. 즉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에요. 60점. 아무리 어렵더라도 25문제 중에서 13개만 맞히면 돼. 13개. 13문제만 맞히면 된다. 13개만 맞아도 몇 점이에요? 뭐 4, 3, 12서 62점. 60점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 3교시에 제일 어려운 거 13개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어려운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25문제에서 13개는 맞히고 12개는 찍자. 이러면 아주 마음이 가볍습니다. 12개까지 25개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려우면 찍자. 아는 것만 풀면 된다. 여기서 아주 쉬운 건 10문제 이상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13문제는 아주 맞추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 맞출 필요 없다. 13개만 맞추자. 즉 반띵만 하자. 반은 찍자.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번 먼저 체크하고 답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거 다 분석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주인공을 한 다음에 조연은 그 다음에 스키다시예요. 주인공. 던햄은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는 얼마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또 시가 떠오르네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하나 만들려고 출제자는 얼마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노력에 우리가 존중을 피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예의가 있어야 되죠. 던햄 아주 던햄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네요. 던햄. 던햄의 이론이 엄청 많아요. 그 다 외우면 그건 학부예요. 여기서는 그냥 민주적이다. 그래서 던햄 나오면 민주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던햄 민주적. 던민 오케이 끝.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던민 끝. 얼마나 쉬워요.
더햄 나오면 민주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나머지도 이제 주인공 끝났으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와, 공부 겁나게 쉽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오케이, 더햄, 더햄? 민주적이지. 햄버거를 나눠 먹어야죠. 어떻게 나눠 먹어요? 민주적으로. 더햄, 민주적, 던민, 끝. 이게 주인공이고요. 그냥 나머지 뭐 유엔 지역사회 개발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유엔 나오면 벌써 정부를 상대하는 거니까 아니라는 아니겠죠. 이건 뭐 인문학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스가 나오니까 여러분 또 뭐가 먹고 싶어요? 갑자기 로스가 나오니까 로스구이가 먹고 싶네요. 우리가 로스구이는 특정 층만 먹어야 돼요? 일반인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인 다 먹어야 돼요. 청와대에 있는 놈만 로스구이 먹는다. 이러면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층만 먹는 게 아니라 로스구이는 다 먹는다. 그렇죠. 로스는 추진의 발동 쪽에서 소수 집단, 특정 소수 집단, 청와대에 있는 놈만 먹으면 안 된다. 아니죠. 로스고기는 전부 다 먹는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을 전체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소수 집단을 딱 정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스 소수 집단 웃기지 마라. 지역 주민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 삑사리 일반 지역 주민. 맹일은 지역사회에 자기결정 권리가 있어도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업 추진을 왜 거부해? 이것도 국어 문제죠. 거부하면 안 되겠죠. 자발적인 사업 추진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하고 또 조금 이제 연관된 거는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겁니다.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존스와 디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디. 그래서 존스와 디마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강압적인,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강압적인 뭐 업무 추진을 할 경우에는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스와 디마치다. 그래서 존디, 강압적인 건 거부한다. 존디다. 이렇게 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1타 2피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지역사회 뭐 옹호하는 관계없고 이건 뭐 알 필요 없고요.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권력 분산을 강조하는 사람은 워렌이다. 그래서 워렌, 워분, 워렌 나오면 분산. 이 키워드만 해요. 이거 다 공부해봤자 이건 학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분산 나오면 워렌 나오고요. 뭐 강압적인 거 거부하면 존스와 디마치. 로스구이는 소수 집단만 먹으면 안 된다. 일반 집단, 지방 지역에서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작전을 바꿨어요. 그동안 답만 외우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답만 외워도 60은 합격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조금 좀 안전 빵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립니다. 이런 것 열심히 외워봤자 주인공을 외워야 돼요. 주인공은 뭐예요? 넌민이다. 더냄 민주적. 이게 포인트다. 이게 제일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갑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스구이 또 나왔네요. 로스. 지역사회의 기능을 사회통제, 사회통합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건 로스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이 로스고기 다 먹자 이거죠. 그래서 로스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길버트, 로스가 아니라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근데 요거는 이게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의 기능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첫째는 사회화의 기능이다. 사회 이거는 가족에 해당되는 가족.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이다. 이건 경제죠. 그래서 가족, 경제, 사회 통제는 누가 합니까? 정치적 기능이죠. 그래서 정치. 사회 통합은 종교적 기능이죠. 그래서 종교. 상부상조에서 부조로 가죠. 부조의 뜻이 상부상조예요. 이건 복지죠. 그래서 요 4가지다. 5가지다. 그래서 가족,
경제, 정치, 종교, 복지가 지역사회 기능의 5가지다. 다음 중 지역사회 기능 5가지가 아닌 것은 1번 가족, 2번 경제, 3번 정치, 4번 종교, 5번 떡볶이. 그럼 답이 떡볶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진짜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 기능 5가지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로스가 아니라 길스다. 길버트와 스펙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서비스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론서예요. 이게 이론서의 내용입니다. 이론서 내용을 축약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카페에 이런 분 많이 계시더라고. 이론서를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론서는 스키다시예요. 그냥 훑어보기예요. 훑어보기. 이론서 너무 집착하면 미쳐버려요. 이놈도 외워야 되고 저놈도 외워야 되고 이 이론도 외워야 되고 이 늪에 빠져버려요. 학문의 늪에. 학문의 늪에 빠지면 결국 답을 못 걸려내거든요. 그래서 이론서는 그냥 훑어보기예요. 여기도 대충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훑어보기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 지역사회 형이나 구분의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당연하겠죠. 현대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 기능적 기능이죠. 그래서 기능 5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상호 의존해서 볼 수 있겠죠. 펠렌은 역량. 오케이. 역량 나오네. 또 그럼 포인트 잡죠. 역량 나오면 펠렌이다. 펠력. 그래서 펠린 이건 양. 그래서 펠량. 펠량. 펠린 나오면 역량. 그래서 역량 나오면 펠량. 펠린. 뭐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 이런 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으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공부할 때 뭐 펠린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역량 나오면 펠린이다. 지금 뭐 제가 뭐 즉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펠린, 역량. 펠린데 몰라도 돼요. 펠 나오면 그냥 양, 펠량 나오면 뭐 답을 맞추겠죠. 뭐 1타, 2피, 3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점수를 여유 있게 합격시켜드리기 위해서요. 53호 갑니다.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거 니은 디귿이네요. 이게 틀리네요. 제가복지는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복지 서비스의 도입 이거 197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뭐 1987년도 80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1987년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80년, 80년대 뭐 이런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다라고 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는 뭐 1998년도,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은 뭐 2003년도 이렇게 세밀하게 알 거 없습니다. 이거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복지 서비스는 1980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뭐 1998년, 2003년도 뭐 법제화 시켰다 나오는데 요거 하나는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1992년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였다. 그래서 제가복지센터는 1992년이다라고 해서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도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외우십시오. 라고 보시고요. 또 읍면동 찾아가는 거,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다. 2016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지허브화시죠. 복지허브화. 그래서 허브향, 복지허브화 나오면 2016년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 변경하였다. 이렇게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53번 갑니다. 한국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면 되겠죠. 나왔네요.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막 행복이음 이렇게 이건 시험 문항 잘 나옵니다. 라고 보고요. 이제 참고적으로 쭉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도고요.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도,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렸죠. 이런 건 처음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로 그래서 복지허브와 2016년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이라고 하죠. 보통 사통망 10땡. 그래서
사통망 10땡 2007년도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갑니다. 갈등 이론. 갈등 이론 하니까 갑자기 이선희의 갈등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옳은 것을 모두 이러고 나면 대부분이 한 개는 아니겠지 하고 허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를 조심해야 돼요. 모두 답이다. 이것도 많고요. 한 개가 답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 갈등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사회 현상 지역사회 복지에서 갈등 현상은 사회적 관행의 본질적으로 그렇죠. 갈등 이론이니까 본질이겠죠. 갈등이 본질이다. 갈등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더라 하여튼 이선희 갈등. 나머지는 아니겠죠. 사회나 조직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 집단의 특정 소수 집단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엘리트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트 집단이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관계의 교환적인 활동을 해서 이익이나 보상해 줄 때 유지한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보통 사회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이라고도 하고 교환 이론이라고 하고 또 사회 교환론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교환 나왔죠. 그래서 교환 이론이라고도 하고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하고 또 사회 문제의 사회 변화가 아닌 개인의 적응은 뭐예요? 기능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능 이론이다. 그래서 적응 나오면 기능 이론, 교환 나오면 교환 이론, 특정 소치단은 엘리트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아주 쉽습니다. 이건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이 문이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A 사회복지관은 B 지역 단체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후원금 의존이죠. 그래서 권력 의존이네. 근데 후원금이 안 온대. 그래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하여 교육을 통한대. 교육은 뭐라고 그래요? 교육은 학습이죠. 그러면 뭐요? 의존했죠. 교육했죠. 책에 다 써 있잖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57번 갑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한다. 웃기지 마라. 인정하면 안 된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해가 기본 이론서예요. 기본 이론서는 훑어보게 그냥 소설책에 있는 것처럼 읽어보게 가볍게. 상호학습이 없으면 비판적 의식은 제한적으로 생각. 그렇구나. 억압을 정하는 사회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하면 그렇구나.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상 계획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아주 이거 하나하나 외우면 미쳐버려요. 인지 아주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포인트만 인정됨, 인정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58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또 사람 또 겁나게 많이 나오네요. 로스만 나오고 로스만은 웨일과 하여튼 이 새끼들 많이 나와요. 하여튼 옳지 않은 건 체크하고요. 로스만은 사회계획 모델에서 주택이나 이거 쉬워요. 주택이나 정신건강 등의 이슈를 명확히 하고자 권력구조에 대항하였다. 이슈화시키고 대항하였다. 행동한 거죠. 그럼 뭐예요? 사회계획 모델이 아니라 사회행동 모델이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공부예요. 열심히 책을 다 외우고 그러면 뭐하러 강의 들어요? 그냥 절에 가서 10년 동안 책 다 읽으면 10년 동안 다 읽어서 합격했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잡으면 대항하였다. 대항은 행동이지 계획이 아니죠. 계획만 하면 왜 행동해야지. 그래서 대항한 건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다. 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훑어보기죠. 로스만은 사회행동 모델은 부익을 받거나 권리 박탈당하면 이걸 옹호했다. 옹호했겠지 뭐 행동했으니까. 뭐 지역 개발만 그럴 것 같구나. 뭐 웰가 어떻게 했구나. 뭐 여기서 웰과 캠베리의 연합 모델의 표적 체계. 표적 체계는 뭐예요? 표적 체계는 뭐 연합 모델에서 바꾸는 거니까 바꾸려면 뭐예요? 어떤 사람 바꿔야 돼? 공무원이나 재단, 정부 단고 이런 사람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항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오케이 대항하였다. 계획이 아니지 행동이지 끝. 그리고 넘어갑니다. 아주 공부 쉽게 하십시오. 근데 또 잔심하게야. 또 여기서 완벽주의자들 사회의 계획 모델은 실업 비행 범죄 주거 문제, 실업 비행 범죄 주거 문제 등 지역사회 특정 문제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미쳐버려. 그냥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라고 적어놓은 거지. 이걸 또 와 교수님 다 외웠어요. 실업 비행 범죄 주거 문제, 실업 비행 범죄 주거 이거 미친 거야 이런 공부.
59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단계 활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저항과 갈등 관리. 이것도 뻔하죠. 평가할 때 이걸 평가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단계는 사실은 뭐 이것도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를 사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하고 갈등 관리하는 것은 실행 단계예요. 평가 단계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과 갈등 관리는 실행 단계다라고 하나 포인트 잡으시고요. 두 번째, 문제 확인, 욕구 사정, 목표 설정, 계획, 실행, 평가 이 순서 한번 체크 포인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분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방법은 업무 설계를 기재하였다. 업무 설계를 쫙 적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이다. 끝. 넘어가십시오. 61번 갑니다.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뭐예요?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가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영흥도 갔다 왔는데 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그때 막 에너지가 멈춰와요. 우리 가족 자 행복하다. 으쌰.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영흥도 가서 딱 이게 산에 쭉 이렇게 둘레길을 가는데 물이 철렁철렁 흐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때 막 노래가 떠올라요. 뜨거운 가슴을 바다에 품고 싶어. 막 우리 가족들한테 후렴구를 제가 막 외치겠죠.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막 제가 시켰습니다. 이게 가족 임파워먼트죠. 이야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해. 뜨거운 가슴을 바다에 묻고 싶어. 일단 묻으면 안 되겠다. 바다에 뜨거운 가슴을 바다에 품고 싶어. 그러면 우리 가족들 아내와 아들 딸이 아 뜨거 가족 임파워먼트 끌어올리는 거죠. 동기 강화, 행복 강화. 그럼 뭐야? 올리는 거죠. 업 고행하게 업 만들었어. 업 확장 업 다 업됐네요. 업된 기분 임파워먼트 그렇습니다. 62번 갑니다.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는 뭐예요? 서로 연결하는 거죠. 연계 기술이다. 연계 기술하니까 갑자기 연계 소문이 생각나네요. 연계 기술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기억만 옳지 않구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항상 강한 결속력을 필요하다. 항상은 아니죠. 항상 여기도 이선희 노래죠. 나 항상 그대로 항상 결속력이 필요하다. 항상 결속력이 필요한 건 뭐예요? 조직화기 조직화할 때는 결속력, 조폭, 조직화. 그래서 결속력은 조직화 기술이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기술이나 한번 읽어보시고 되고요. 63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은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사회 이 문항의 포인트가 되겠죠. 사회 경제 경제 나왔네. 여기 경제가 있어요. 경제 나왔네. 찌찌뽕 경제 집중 끝. 이런 시험의 답을 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강의입니다. 너무 지식으로 탁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64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기능적 지역사회 모델은 뭐고 지역사회 사회 경제 모델은 뭐고 사회계획 모델은 뭐고 이거 다 외우면 이거 보느라고 하루 다 날려버려요. 이거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저 안 심심한데요? 그럼 넘어가세요. 64번 조직가의 역할 기술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그렇죠. 자금 제공, 평가자. 평가자는 뭐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자하고 자금 제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중국말로 뭐라고 하더라요? 아무 상관없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중국말로 알 거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금 제공은 돈 갖고 서로 자금 제공하고 서로 중개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 역할하는 거죠. 중재자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응용 문제를 만들면 이걸로 만들겠죠. 평가자는 뭐예요? 분석과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번 가면 협상 기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행동 모델. 사회 행동은 뭐예요? 사회 행동 모델링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회 학습도 있겠고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웃기지 마라 있다. 끝. 6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이 아닌 것은 A 사회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부도 전달하고 계획도 했고 관리도 했고 네트워크 연결도 했고 후보자는 아니죠. 후보자는 아니다. 끝. 67번 갑니다.
지방자치 발달에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중앙정부의 세계 책임 웃기지 마라. 지방자치니까 중앙정부가 아니죠. 지방정부죠.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다. 68번 갑니다. 시군구 제목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제목이 시군구 오른 것을 모두 다 오르네요. 지역 나오고 뭐 지역 뭐 지원 방향.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오면 되겠어요. 번호까지 5번입니다. 그래서 다 옳다. 끝. 69번 갑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제목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에 하는 일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겁니다. 아닌 것 체크하면 됩니다. 5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 뭐예요? 세종시죠. 세종시. 세종시니 여기는 시니까 시도와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끝.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70번 갑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992년 서울, 부산, 대구 세 곳에서 처음으로 임명 배치했다라고 나오는데 뭐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 불렸다가 처음에는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2000년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1992년도 서울, 부산, 대구 세 곳에서 처음으로 임용 배치했다. 아닙니다. 삑사리. 2000년도에 착가했다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 불려졌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처음에 부산, 대구, 광주, 찍고 대전, 인천 그래서 6곳에서 처음에 임명 배치됐다라고 참고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또 시험에 각기전투로 잘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기전투 문항을 외워야 됩니다. 2000년도 별정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전환돼 나왔죠. 그래서 2000년도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사회복지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지도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번 갑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예요. 협의회.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뭐예요? 시도, 시군구에 모두 의무 설치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는 의무 설치예요. 다만 시군구는 의무 설치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다. 시군구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2번 갑니다. 제가 금방 넘어가는 거는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72번 갑니다. 너무 다 보려면 미쳐버려요. 이만큼만 공부해도 25문제에서 20개 맞힐까 봐 사실 걱정돼요. 이렇게 공부해도. 20개만 맞아도 가장 어려운 점수가 80점이에요. 너무 많이 맞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15개만 맞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좀 일부러 좀 틀려주는 미학도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건 좀 다 맞으면 그렇잖아요. 출제자한테 예의가 아니죠. 72번 갑니다. 다음 쭉 나왔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이 문이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글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A씨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된다. A씨 75세인 어머니와 보호가 필요한 유아 자녀 어머니도 해당된다. 또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도 해당된다. 또 어머니와 보호가 필요한 뭐죠? 배우자도 해당된다. 다 해당된다. 끝. 73번 갑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기형 다 오르네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기에는 5인 이상이다.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시민을 적극 반영한다. 그렇겠죠. 자활기업은 또는 자활기업은 돈을 버는 거니까 부가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로 한다. 당연하겠죠. 다 맞다. 73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관한 의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얘도 다 오르네요. 그래서 다 오른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운동 좋은 거 같죠. 그래서
복지권 확립, 자원 동원, 변화를 주도, 정의사회 구현. 그 좋은 말이면 다 옳아요. 지역사회 복지운동, 지역사회에서 떡볶이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은 틀리겠죠. 떡볶이도 만들지만 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세요.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면 다 미쳐버려요. 그 말도 이 말 갖고 이 말도 저 말 갖고 이 새끼 말도 맞고 저 새끼 말도 맞고 미쳐버리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인문학이에요. 아,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좋아야지. 좋은 말이면 다 맞지. 안 좋은 말이겠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인끼리 서로 끼리끼리 지역사회 인끼리만 놀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건 아니겠죠. 그런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75번 갑니다. 한국 지역사회 복지의 최근 동향 오른 것은 사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맞추는 건요. 감자 줄거리, 감자 줄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줄거리 뽑아 올라오면 감자가 엄청 많이 열리죠. 이런 거와 똑같아요. 공부는 하나의 공부를 이렇게 문항들을 출제자가 만든 문항들을 이렇게 여러분 것을 소화하다 보면 다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이죠.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응용을 하면 그 문제가 다 레이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여러분 확실하게 풀어봐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론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이론의 늪에 빠져요. 학문의 늪에 빠져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답을 맞춰야 돼요. 이론의 늪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 너무 하지 마십시오. 훑어보세요. 답을 기출문제를 포인트만 잡으시면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왔네요. 읍면동. 읍면동 나왔고 읍면동 나오면 제가 설명한 기억나죠? 복지허브와 읍면동. 뭐 연도는 외워야겠지 않습니까? 뭐 2016년, 2016년 복지허브와 읍면동. 그럼 여기 읍면동이니까 맞겠죠. 복지 서비스 실시.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복지허브와가 시군구와 읍면동이죠. 얘는 아니겠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다양화. 이거는 뭐 인문학적으로 맞는 말이겠죠. 그 정답이 지금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요거는 설명해 드리면 사회서비스원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의 이해는 보통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예요. 돌봄 서비스, 뭐 재가 서비스 이런 걸 이제 지역사회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보통 이제 2019년도 얼마 안 됐죠. 시행한 게. 이건 외우세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사회에 주로 이제 대구하고 경남에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대구, 경남이 지역이니까. 그래서 지역은 뭐예요? 지방정부죠.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다. 지방정부 어디? 대구하고 경남에서 시작했다. 중앙정부 땡. 그래서 기역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운영 이거는 처음에 또 출제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 됩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렇죠. 이건 우리 많이 공부했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다양화 이건 뭐 딱 봐도 맞는 것 같고 디귿 리을이구나. 복지허브와는 시군구가 아니지 읍면동이지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목이라도 13개만 마시면 됩니다.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추는 전략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보통 1교시에서는 지역사회 조사론이 어렵고 2교시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론이 어렵고 3교시에서는 뭐예요? 정책론이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과목들은 13개만 맞자. 나머지에서 많이 맞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공부의 늪, 학문의 늪에 빠지면 여러분 아주 인지 돌아버립니다. 합격도 스킬 요령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공부하시고 행복하게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